치매 환자의 뇌는 완전히 멈춘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극이 끊긴 방향으로 굳어간다는 점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감정 표현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운동은 서서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뇌는 자세보다 감각 입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느끼는 순간부터 뇌의 각성 회로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손의 움직임은 단순한 근육 활동이 아닙니다. 손을 쥐었다 펴는 반복 자극은 뇌에서 주의와 각성을 담당하는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 자극이 사라지면 집중력 저하와 반응 지연이 겹쳐 나타날 위험이 커집니다. 자세를 바로 세우는 순간 숨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숨이 깊어지면 뇌로 전달되는 산소 흐름도 달라집니다. 최근 국내 의료 발표에서도 호흡과 자세 변화가 인지 반응 속도와 연관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정이 사라지는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은 반응 저하가 반복되며 굳어집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이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뇌 반응이 둔해지는 과정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중년 이후부터 뇌는 사용하지 않는 자극을 빠르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늘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뇌는 더 이상 외부 신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이 반복되면 반응 속도 저하와 감정 표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자극이 줄어도 회복 속도가 빨랐지만 중년 이후에는 축적 효과가 겹치며 차이가 커집니다. 최근 몇 년간의 국내외 연구 발표를 보면 치매 환자에게 강도 높은 운동보다 미세한 감각 자극이 먼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앉은 상태에서 발과 손, 호흡을 동시에 자극했을 때 뇌파의 각성 지표가 변하는 비율이 의미 있게 나타났다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이 수치는 단정적인 결론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실제 생활을 보면 하루 대부분을 침대나 의자에서 보내는 경우와 같은 시간이라도 앉아서 발을 움직이고 손을 사용하며 숨을 의식하는 경우는 반응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은 표정이 조금 살아나고 눈 맞춤 시간이 늘어나지만 다른 경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신체 상태와 자극 빈도, 시간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호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계셔서 아무 자극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간접 투병 경험을 보면 작은 발 움직임이나 손 자극을 시도한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표정 차이를 느꼈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것이 치료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반응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자극은 어느 시간대에 더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치매 단계에서 같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혹시 도움이 되는 조건과 오히려 부담이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치매 환자의 뇌 반응이 더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에는 공통된 경고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기억을 잊는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신호를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시점에 보호자분들이 가장 자주 느끼는 변화는 움직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움직이라는 말에 반응하지 않고 시선을 주지 않으며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중년 이후에 특히 위험해질까요? 젊을 때는 감각 신호가 줄어도 뇌가 자동으로 보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회로를 빠르게 약화시킵니다. 발바닥 감각, 자세 변화, 균형 자극은 사용 빈도가 줄면 가장 먼저 정리되는 영역에 속합니다. 이 과정이 누적되면 뇌는 외부 자극을 경고 신호가 아닌 소음으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공개된 국내 의료 자료에서도 치매 환자의 낙상 위험과 인지 반응 저하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간이 확인되었다고 언급됩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패턴을 가진 경우 반응 지연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수치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치매를 악화시킨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생활 자극 구조가 뇌 반응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맥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생활 사례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같은 연령대라도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앉아서 팔을 움직이고 균형을 의식하는 분은 표정과 반응 유지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장시간 같은 자세로만 앉아있던 분은 작은 환경 변화에도 불안이나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가 받아들인 자극의 종류와 빈도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최근 보도된 의료 뉴스에서는 치매 환자의 신체 자극 중에서도 발과 균형, 자극이 뇌 각성 신호와 연결된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서 하는 운동이 어렵다면 앉은 상태에서라도 바닥 감각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놓치면 낙상과 인지 저하 위험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치료법이 아니라 위험 관리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갈림길이 등장합니다. 이런 자극이 모든 날에 같은 효과를 보일까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도 시도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2단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신호는 무엇일까요? 같은 치매 환자라도 자극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선이 흐려지고 손의 긴장이 풀리며 외부 소리에 둔감해집니다. 다른 한쪽은 같은 시간이라도 손을 쥐었다 펴고 자세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눈맞춤 시간이 늘고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유지됩니다. 이 차이는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받아들이는 입력 신호의 구조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원인을 하나로 단정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생활 습관 측면에서는 장시간 고정된 자세가 문제를 키웁니다. 신체 변화 측면에서는 근육과 관절의 사용 감소가 감각 신호를 약화시킵니다. 환경 요인으로는 조용하고 자극이 적은 공간이 뇌 각성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시간대 차이 또한 큽니다. 오전과 오후의 반응이 같은 사람은 드뭅니다. 이 요소들이 연결되며 뇌는 점점 반응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최근 수년간 발표된 학계 자료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단일 자극보다 복합 자극이 더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손과 발, 자세와 호흡을 동시에 인식시키는 조건에서 뇌 반응 지표가 달라졌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로와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년 이후에 이 차이가 커지는 이유는 회복 속도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자극이 끊겨도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신호 재연결에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뇌는 기존 회로를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가 누적되며 어느 순간 겉으로 드러나는 격차가 됩니다. 이때 보호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반응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같은 방법을 따라했는데 어떤 날은 눈빛이 살아난 것 같고 어떤 날은 오히려 더 피곤해 보였다는 경험담입니다. 이 반응의 차이는 실패가 아니라 조건 차이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전날 수면 상태나 식사 시간, 실내 밝기 같은 요소가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관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남습니다. 비교 속에서 어떤 신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반응이 없을 때 중단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자극 조합을 기다려야 할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어서 살펴봅니다. 치매 환자의 뇌 반응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지점은 언제부터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로 굳어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안정과 신뢰의 관점에서 보면 뇌는 마지막까지 유지하려는 기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세와 호흡을 통한 기본 각성 반응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등을 세우고 숨의 흐름이 일정해질 때 뇌는 위험 신호가 아닌 안전 신호를 먼저 받아들입니다. 이 안전 신호가 확보되어야 이후에 자극도 부담 없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중반 이후에 특히 중요한 이유는 중년 이후 뇌가 불안 자극에 훨씬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강한 자극이 각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혼란과 거부 반응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서 하는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동작보다 앉은 상태에서의 안정된 자극이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뇌가 반응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지켜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가깝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발표된 공공기관 보고에서도 치매 환자 관리의 핵심 요소로 환경 안정성과 신체의 기본 자극 유지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활동보다 일정한 자세 유지와 호흡 안정이 사고 위험과 불안, 행동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역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결론이 아니라 조건부 가능성으로 제시된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생활 사례를 보면 안정 중심 접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같은 치매 단계라도 주변 환경이 밝고 조용하며 앉은 자세에서 손과 손의 움직임을 허용한 경우에는 불안 행동이 줄어드는 반면 자극을 주기 위해 잦은 이동이나 반복 지시가 이어진 경우에는 오히려 거부 반응이 커지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는 보호자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뇌가 받아들이는 신호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통해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를 정리한 보도 내용을 보면 치매 환자 돌봄에서 안정 신호를 먼저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후 어떤 자극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반대로 환경과 자세를 먼저 정리한 뒤 미세 자극을 더했을 때 보호자와 환자 모두의 부담이 줄었다는 보고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 흐름은 치료법이 아니라 관리 전략의 변화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안정이 먼저인지 자극이 먼저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하루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멈춰야 할까요? 그리고 이 안정 상태를 어떻게 관찰해야 다음 단계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앞선 단계들을 거치며 남는 가장 큰 질문은 관찰의 기준입니다. 치매 환자의 뇌 반응은 눈에 띄는 변화보다 미세한 신호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의 긴장이 아주 조금 유지되는지, 숨의 리듬이 갑자기 빨라지지 않는지, 시선이 잠시라도 머무는 순간이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찰은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누적된 흐름을 읽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관찰과 통찰의 단계가 중년 이후에 더 중요해질까요? 나이가 들수록 뇌는 신호를 늦게 보내고 늦게 회수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공백을 실패로 오해하면 자극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완전히 포기하는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관찰은 이 극단을 피하기 위한 완충 장치에 가깝습니다. 최근 의료 관련 보도에서도 치매 관리에서 보호자의 관찰 피로가 또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짧은 기간의 효과를 확인하려다 실망을 반복하면 돌봄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보고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며 미세 반응을 기록한 경우 불안 행동 변화 추이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사례가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생활 사례를 비교해보면 통찰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하루하루 반응을 평가하며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환자 모두 긴장이 높아지는 반면 관찰 지표를 정해두고 일정 기간 유지한 경우에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혼란이 줄어드는 경향은 공통적으로 관찰됩니다. 이런 관찰 관점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보고 계신 내용에 공감의 표시로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뉴스 인용을 보면 치매 돌봄에서 가장 많이 후회되는 선택으로 너무 빠른 판단이 언급됩니다. 보호자들은 나중에 돌아보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었을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 목소리는 자극의 효과보다 관찰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적 경고로 읽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관찰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야 할까요? 중간에 멈추거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보호자는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선택을 점검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따라오셨다면 치매 환자의 뇌 반응을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반응을 끌어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반응이 남아있는 신호를 읽어야 하는 상태로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중요한 이유는 보호자의 선택이 환자의 하루 리듬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자극을 더해야 할지, 유지해야 할지, 잠시 멈춰야 할지는 뇌의 미세 신호가 먼저 알려줍니다. 중년 이후에 이 판단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신호 지연과 착각 가능성 때문입니다. 반응이 늦게 나타나면 아무 일도 없다고 느끼기 쉽고 그 순간 판단을 바꾸면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유지하며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반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백을 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최근 공공기관과 학계에서 발표된 자료에서도 치매 관리의 핵심 변수로 지속성과 환경 일관성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단기 변화에 집착한 경우보다 일정 조건을 유지하며 관찰한 경우 불안 행동의 변동 폭이 낮아졌다는 보고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수치 역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결론이 아니라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통찰 중심 접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떤 보호자는 반응이 없을 때마다 방식을 바꾸며 지쳐갔고, 다른 보호자는 관찰 지표를 정해두고 같은 조건을 유지하며 작은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자의 경우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 자신의 피로도도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차이는 노력의 크기가 아니라 판단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관찰과 자극의 균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치매, 돌봄에 활용되는 기본 건강관리 정보와 관련 제품 기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막연히 불안해지기 전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회적 관찰 시점에서 보면 치매 돌봄은 점점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생활 구조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서는 보호자의 소진이 환자의 상태 변화와 맞물려 악순환을 만든다는 경고가 나왔고, 이를 막기 위해 판단 기준을 단순화하고 관찰에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강조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돌봄의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돌보고 계신 상황에서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은 언제인지, 관찰과 자극 사이에서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